온라인에서 수백 명이 응원해줬는데 오프라인에서는 아무도 날 구해주지 않더라. 저는 부동산 카페에서 희망주 부육십이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했습니다. 드디어 저도 계약했어요. 10억대 건물주 됐어요. 제 게시글에 댓글이 100개가 넘게 달렸죠. 부럽습니다. 축하드려요. 저도 용기 내볼게요. 그 응원들이 진짜라고 믿었어요. 현실에서는 남편이 반대했고 아들이 말렸고 딸이 우려했지만 온라인 수백 명의 응원이 가족 몇 명의 걱정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예순을 넘긴 나이에 30년 넘게 가정만 지켰던 평범한 주부였어요. 평생 법 한 번 어긴 적 없는 성실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1년 반쯤 지나 건물을 급매각하고 마트 계산대에 섰을 때 그 수백 명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모든 건 아주 사소하게 시작됐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남편은 서재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아들 경선이는 야근 중이었죠. 딸 미경이는 방에서 취업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설거지를 끝낸 뒤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어요. 별 생각 없이 유튜브를 켰죠. 그때 추천 영상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0대 주부도 건물주 됐어요. 월세만으로 400만 원.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더군요. 썸네일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중년 여성의 얼굴이 보였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습니다. 뭐지? 저 사람도 주부인데? 호기심에 영상을 눌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영상 속 여성은 자신을 부동산 여신 해리라고 소개했습니다.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죠. 여러분,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주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건물주가 됐답니다. 화면에는 그녀의 통장 내역이 떴습니다. 월세 입금 내역들이 주르륵 보였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전세 끼고 사면 자기 돈 적게 들어요. 저는 3억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건물 2채예요. 댓글창을 내렸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저도 따라했는데 성공했어요. 진짜 인생 역전이에요. 혜리님 덕분에 월세 받고 있어요. 50대인데 저도 해볼까요? 마지막 댓글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저와 같은 50대 후반 주부가 용기를 내고 있었거든요.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그 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0년 넘게 가정만 지켜온 제 인생에서 제 이름으로 뭔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습니다. 김순자라는 이름보다는 경선이 엄마, 미경이 엄마로 불렸죠. 다음날 또 유튜브를 켰습니다. 추천 영상에 비슷한 제목들이 가득했어요. 주부도 건물주 될 수 있다. 퇴직금으로 부동산 투자 성공기. 월세 통장 공개. 이렇게 벌어요. 하나를 보면 또 다른 영상이 추천됐습니다. 알고리즘이 제가 관심 있어 한다는 걸 알아챈 거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2~3시간씩 부동산 투자 영상을 봤어요. 설거지하면서도 봤고 빨래 개면서도 봤습니다. 부동산 여신 해리의 다른 영상들도 찾아봤어요. 그녀의 채널에는 비슷한 영상이 수십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갭 투자 완벽 정리, 전세 끼고 건물 사는 법, 은행 대출 쉽게 받는 꿀팁, 50대도 늦지 않았다. 모든 영상이 성공 스토리였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댓글도 마찬가지였죠. 저도 성공했어요. 따라했더니 됐어요. 역시 혜리님. 한 달이 지났을 때쯤입니다. 저는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새벽 2시까지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화면의 밝은 빛이 제 얼굴을 비쳤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지만 영상을 끄고 싶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겠지? 그때 또 다른 영상이 추천됐습니다. 실제 건물주 브이로그, 하루 일과 공개. 영상 속 여성은 아침에 일어나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건물을 관리하러 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세입자들이 사장님이라고 인사했습니다. 사장님이라는 말을 들어보고 싶다. 60을 넘긴 나이에 처음으로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저는 온라인 부동산 투자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회원이 10만 명이 넘는 큰 카페였어요. 닉네임을 정해야 했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희망주 부육십이라고 입력했죠. 62세의 희망을 품은 주부라는 뜻이었습니다. 카페에는 매일 수십 개의 성공 인증 글이 올라왔어요. 드디어 계약했습니다. 10억대 건물주 됐어요. 첫 월세 받았어요. 떨려요. 남편 몰래 시작했는데 대박 났어요. 댓글들은 하나같이 축하와 부러움이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저도 용기 내볼게요. 부럽습니다. 저도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저도 준비 중이에요. 응원합니다. 대단하세요. 저도 곧 시작할 거예요. 온라인에서 저는 점점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질문도 올리고 정보도 찾아봤죠. 하지만 집에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핸드폰만 보시는데 뭐 하세요? 순간 당황했지만 대충 얼버무렸어요. 아, 그냥 친구들이랑 카톡하고 그래. 남편은 신문을 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중독자들 많다더니 당신도 조심해. 중독이 아니야, 공부하는 거지. 저는 속으로 변명했습니다. 경선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혹시 이상한 거 보시는 거 아니죠? 요즘 유튜브에 사기꾼들 많다던데요. 아니야, 괜찮아. 저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몰라. 이게 진짜야라고 속으로 외쳤죠. 3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루에 서너 시간씩 부동산 투자 영상을 봤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유튜브를 켰고 밤에 자기 직전까지 봤습니다. 부동산 여신 해리의 최신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망설이면 늦어요. 영상 속에서 해리는 급하게 말했어요. 요즘 좋은 매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요.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댓글창에는 긴박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저 어제 계약했어요. 망설이다가 좋은 거 놓쳤어요. 빨리 결정하세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도 서둘러야 하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짜 알아보자. 더 이상 망설이지 말자.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도 나간 뒤 저는 온라인 카페에 처음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았어요. 초보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30분도 안 돼서 댓글이 수십 개 달렸습니다. 일단 부동산 중개사무소 가보세요. 전세 끼고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저도 초보였는데 성공했어요. 용기 내세요. 온라인에 수백 명이 저를 응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나도 할 수 있어. 이 사람들이 다 해냈는데 나만 못할 리 없어.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유튜브는 절대 실패한 50대 주부 영상은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온라인 카페의 그 수백 명도 실패하면 조용히 사라진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모든 성공담은 편집된 하이라이트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습니다. 화면 속 제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요.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비밀 데이트를 나온 것처럼 설레면서도 떨렸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사무실 안에는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건물 좀 알아보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실장이라고 적힌 명패를 단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투자용으로 보시려는 거죠? 요즘 사모님들 많이 오세요.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서요. 처음이라 괜찮습니다.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혹시 유튜브 보고 오신 건가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그게 영상 몇 개 봤는데요. 장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좋은 정보들 많죠. 그런데 실전은 좀 다르답니다. 컴퓨터를 켜더니 매물 사진을 보여줬어요. 여기 보세요. 5층짜리 원룸 건물인데요. 매매가가 10억이 좀 넘습니다. 10억이라는 숫자에 숨이 막혔어요. 10억이요? 그건 너무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현재 전세 세입자가 5가구 들어있어요. 전세금이 총 5억 정도 됩니다. 장 실장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5억에서 6억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세금으로 커버되니까요. 유튜브에서 본 그대로였어요. 갭 투자라는 방법이었죠. 그럼 제가 6억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사모님 자기 자본이 얼마나 되세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모아둔 돈이 3억 정도 되는데요. 3억이요? 그럼 완벽하네요. 은행에서 3억 정도 대출 받으시면 딱 맞아떨어져요.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유튜브에서 본 것처럼 정말 간단한 건가요? 그런데 대출이요. 제가 전업주부라서 대출이 될까요? 장 실장의 표정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아, 그럼 남편분 명의로 해야겠네요. 남편분은 직장 다니세요? 네, 회사원이에요. 그럼 문제 없어요. 공동 명의로 하면 됩니다. 서류 좀 챙겨오세요. 공동 명의, 그 말은 남편도 알아야 한다는 뜻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응? 저기, 요즘 부동산 투자 많이 하던데요.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지. 아니, 그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해서요. 그제야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투자? 무슨 투자? 건물이요. 작은 건물 하나 사는 거.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가 무슨 돈으로 건물을 사? 여보 들어봐요. 요즘은 전세 끼고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우리 돈 적게 들어가고 전세 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남편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절대 안 돼. 빚내서 부동산 하는 거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 그날 밤 남편과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평생 당신 말만 들으며 살았어요. 이번 한 번만 제 뜻대로 해보면 안 돼요? 이건 뜻대로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전 재산이 걸린 일이라고. 결국 그날은 대화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며칠 뒤 다시 장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저기 남편 명의 대출인데요. 남편이 직접 와야 하나요? 서류만 있으면 돼요. 대출 신청서에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서명이요? 네, 소득증명서랑 재직증명서 가져오시고 신청서에 도장 찍으면 돼요. 그날 저는 집에서 남편의 서류를 찾았습니다. 서재 서랍 안에 재직증명서가 있었어요. 소득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으면 됐죠. 이건 나중에 설명하면 돼. 성공하면 이해해 줄 거야.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부동산 사무실에 갔어요. 이번에는 서류를 한가득 들고요. 좋아요. 이제 은행에 대출 신청하면 됩니다. 장 실장이 신청서를 꺼내며 말했어요. 여기 남편분 서명란에 도장 찍어주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하지만 유튜브에서 본 수백 개의 성공 영상이 떠올랐어요.
온라인 카페에 응원 댓글들도요. 다들 성공했잖아. 나만 못할 리 없어. 도장을 꺼냈습니다. 서류 위에 꾹 눌렀어요. 좋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대출 승인 나올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보다는 불안함이 더 컸죠. 남편이 알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일주일 후 장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대출 승인 났어요. 3억 대출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이제 계약만 하면 돼요.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이 떨렸어요.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계약 당일이었어요. 부동산 사무실에는 건물 주인이 와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건물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건물주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매매가 10억 6천만 원, 계약금 6천만 원, 잔금 10억 원,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장 실장이 펜을 건넸어요. 손에 펜을 쥐었는데 글씨가 써지지 않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요. 정말 괜찮은 건가? 남편한테 말도 안 하고. 하지만 유튜브 속 부동산 여신 해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망설이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요. 이를 악물고 서명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사모님도 건물 주세요. 장 실장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건물주, 그 단어가 이렇게 달콤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서를 받아들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내가 해냈어. 나도 할 수 있었어.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6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뭔가 이뤄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집에 도착하니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남편이 거실에 서 있었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당신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응? 그냥 친구 만나고. 거짓말하지 마. 은행에서 전화 왔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대출 승인됐다고 3억 원. 이게 뭔 소리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죠. 여보, 사실은 뭐? 내 명의로 대출 받았다는 거야?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건물 샀어요. 오늘 계약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미쳤구나. 당신 정말 미쳤어.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대화를 끊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도 없이 출근했고 저녁에 돌아와서도 서재로 들어가 버렸죠. 경선이와 미경이도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엄마 아빠랑 싸우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집안 분위기는 냉랭했고 저는 점점 외로워졌죠. 그래도 저는 건물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계약 일주일 후 장 실장에게서 건물 열쇠를 받았어요. 자, 이제 사모님 건물입니다. 열쇠를 손에 쥐니까 실감이 났습니다. 진짜 내 건물이구나. 건물로 향했어요.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주택가에 위치한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외관은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어요. 10년 정도 된 건물이라고 했죠.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좁았고 벽지가 약간 낡아 보였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2층에서 젊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아, 새로운 건물주님이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네, 김순자라고 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는 3층에 사는 오상훈이라고 합니다. 전세로 들어와 있어요. 전세 세입자였군요. 유튜브에서 본 대로 전세 세입자 5명이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 한마디에 가슴이 뛰었어요. 62년을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호칭이었습니다. 사장님이라고 불렸어. 나를. 건물을 둘러보며 빈 방들을 확인했어요. 월세로 내놓을 방이 7개 정도 있었습니다. 장 실장 말로는
한 방당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7개 다 채우면 월 280만 원이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기존 전세 세입자들한테 받는 관리비까지 합치면 월 300만 원은 될 것 같았어요. 대출이자가 월 150 정도니까 순수익이 150은 남네. 유튜브에서 본 것처럼 계산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 접속했어요. 희망주 부육12로 로그인해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제목 드디어 저도 계약했어요. 10억대 건물주 됐습니다. 본문에는 건물 외관 사진을 올렸어요. 얼굴이 나오지 않게 조심스럽게 찍은 사진이었죠. 30년 전업주부였는데 용기 내서 계약했어요. 떨리지만 설레요. 여러분 응원 덕분입니다. 글을 올리고 10분도 안 돼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축하드려요. 부럽습니다. 유유. 저도 용기 내볼게요. 희망주부님 대단하세요. 월세 얼마나 나오나요? 댓글이 100개를 넘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다 나를 응원해주고 있어. 현실에서는 남편과 아이들이 차갑게 대했지만 온라인에서는 수백 명이 저를 축하해줬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빈방 7개 중 5개의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나머지 2개는 아직 비어 있었지만 문의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월세 입금일. 아침부터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죠. 오전 10시쯤 띵동 입금 알림이 왔어요. 월세 입금 200만 원 마이너스 2층 세입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오후에 또 알림이 왔어요. 월세 입금 40만 원 마이너스 4층 세입자. 그렇게 하루 종일 월세가 들어왔습니다. 저녁 무렵 통장을 확인했어요. 총 24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240만 원. 내가 일하지 않고 받은 돈이야. 손이 떨렸어요.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진짜로 월세가 들어온 거였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게 진짜였어. 나도 해냈어. 너무 기뻐서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말도 안 했고 아이들도 씁쓸하게 쳐다봤죠. 그래서 온라인 카페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 첫 월세 받았어요. 떨려요 유유. 오늘 첫 월세가 들어왔어요. 240만 원. 믿기지 않아요. 정말 꿈만 같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어요. 축하해요. 부럽다 유유. 저도 곧 시작할 거예요. 희망주부님 응원합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서 웃었습니다. 남편 몰래 스마트폰으로 통장 화면을 캡처했어요. 유튜브에서 본 것처럼 월세 통장 인증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볼까봐 겁이 났죠. 조금만 더 성공하면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을 거야. 다음 달에도 월세가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빈 방 하나를 더 채워서 28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세 번째 달에는 300만 원이 넘었어요. 대출이자 빼도 150은 남네. 정말 유튜브에서 본 것처럼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건물 청소를 하러 갔어요. 복도를 닦고 계단을 쓸고 있는데 4층 세입자가 나왔습니다. 사장님, 주말인데도 나오셨네요. 고생 많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른 건물주들은 관리 안 하는데 여기는 정말 깨끗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 말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니 또 냉랭한 분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건물 어때요? 잘 되고 있어요? 응, 잘 되고 있어. 그래도 조심하세요. 부동산은 변수가 많다던데요. 괜찮아. 엄마가 다 알아서 해. 속으로는 자신만만했어요. 유튜브에서 본 대로 하면 성공이야. 석 달째 되던 날, 저는 온라인 카페에서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희망주 부육십이라는 닉네임은 신규 건물주들 사이에서 알려졌거든요. 희망주부님처럼 저도 용기 내볼게요. 희망주부님 조언 부탁드려요.
질문이 쏟아졌고 저는 성실하게 답변했어요. 나도 이제 선배네. 온라인에서만큼은 저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씩 달랐어요. 어느 날 3층 세입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에어컨이 안 나와요. 네. 에어컨이요? 네, 완전히 고장난 것 같은데요. 여름이 시작되던 때였어요. 수리업체를 불렀더니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리비가 15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5만 원이요? 생각보다 비쌌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5층에서도 에어컨 고장 신고가 들어왔어요. 저희도 에어컨이 안 나와요. 일주일 사이에 에어컨 5대가 고장 났습니다. 수리비만 70만 원이 넘게 나갔어요. 이번 달 수익이 한 번에 날아갔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세입자들이 불편하다는데 그냥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화장실 누수도 생겼습니다. 복도 조명도 나갔고요. 매주 뭔가 고장이 났어요. 유튜브에서는 이런 거 안 알려줬는데 유튜브 영상들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건물주의 하루 브이로그들을 봤는데 모두 여유롭고 행복한 모습만 보였어요. 수리하는 장면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죠. 편집한 거였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유튜브는 월세 들어오는 달콤한 순간만 보여주고 지출되는 쓴 순간은 잘라내버린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넉 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사장님, 죄송한데 천장에서 물이 새요. 4층 세입자였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지금요? 지금 물이 새요? 네, 갑자기 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옷을 입고 건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건물에 도착해서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요. 세입자가 가리킨 천장을 보니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위층에서 새는 것 같은데요. 5층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건물주예요. 죄송한데 화장실 좀 확인해 봐도 될까요? 문이 열리고 잠옷 차림의 젊은 여자가 나왔어요. 화장실을 보니 변기 주변으로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 저도 몰랐어요. 물 내릴 때마다 조금씩 센 것 같긴 한데 다음날 아침 수리업체를 불렀어요. 이거 배관을 다시 해야겠는데요. 아래층 천장 방수도 다시 해야 하고요.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500만 원 정도 예상하셔야 할 것 같아요. 500만 원, 2달치 수익이 한 번에 날아가는 금액이었습니다. 꼭 해야 하나요? 안 하시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지금 하시는 게 나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공사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4층 세입자는 다른 방으로 임시 이동해야 했죠. 사장님, 정말 불편해요. 보상 같은 건 없나요? 죄송해요.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공사가 끝나고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530만 원, 예상보다 더 나왔어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모아둔 수익금을 다 써야 했어요. 이러면 남는 게 없잖아. 그제야 계산을 다시 해봤습니다. 월세 수입 300만 원에서 대출이자 150만 원을 빼면 150만 원, 거기서 관리비 50만 원을 또 빼면 100만 원, 수리비가 평균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나간다면 실제 순수익은 50만 원밖에 안 됐어요. 50만 원? 이렇게 고생하는데 50만 원? 유튜브에서 본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월세만으로 300만 원 벌어요. 라고 외쳤지만 실제로는 이자와 지출을 빼면 거의 남는 게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부동산 여신 해리의 최신 영상을 찾아봤어요. 건물주의 일상, 이렇게 여유로워요. 영상 속 해리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월세 잘 들어왔어요. 건물주 생활 정말 만족스러워요. 댓글들도 부러워하는 내용뿐이었어요. 부럽습니다. 저도 건물주 되고 싶어요. 혜리님 너무 멋져요. 수리비는 안 나가나? 고장은 안 나나? 그날 밤 처음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이디 희망주 부육12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혜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수리비는 얼마나 나가나요? 건물 오래되면 고장 많이 나지 않나요? 댓글을 올리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답변이 없었어요. 다른 댓글들은 답변이 달렸는데 제 댓글만 무시됐습니다. 왜 답을 안 해주지? 며칠 후 다시 확인했는데 제 댓글이 사라져 있었어요. 삭제된 거였습니다. 내 질문이 불편했나? 그제야 깨달았어요. 유튜버들은 성공 스토리만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불편한 질문은 삭제하거나 무시한다는 것을. 그날 밤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 건물 수리비 너무 많이 나가요. 10억대 건물 운영 중인데요. 수리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가요.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나갈 때도 있어요.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요 유유 에어컨만 5대 고쳤어요. 건물 노후되면 수리비 장난 아니에요. 유튜브는 그런 거 안 알려주더라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다들 힘들어하고 있었지만 해결책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장님, 옥상 방수가 문제인 것 같아요. 비만 오면 복도가 축축해져요. 옥상을 확인하러 올라갔어요. 방수가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습니다. 이거 전체를 다시 해야겠는데요. 또 다른 업체가 말했어요. 비용은요? 400만 원 정도 예상하세요. 또 400만 원. 이번 달엔 적자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모아둔 돈이 거의 바닥나고 있었어요. 이러다가 적금까지 깨야 하는 거 아니야? 처음으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유튜브를 다시 켰어요. 부동산 여신 해리의 새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건물 투자 실패하는 이유. 이것만은 피하세요.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여러분, 건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좋은 건물을 고르는 거예요. 노후된 건물은 수리비가 많이 나가니까 피하셔야 해요. 그럼 이제 말해? 내가 산 건물은 이미 10년 됐는데? 화가 났어요. 그리고 반드시 여유 자금을 준비하세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이제 말해? 댓글창을 열었습니다. 진작 이런 얘기 해주시지 그랬어요. 누군가 제 마음을 대변하는 댓글을 달았네요. 하지만 그 댓글도 곧 삭제됐습니다. 유튜브는 불편한 진실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저녁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 드물게 말을 거는 거였어요. 건물은 잘 되고 있어? 응, 잘 되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말? 수익 나고 있어? 당연하지.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이대로 가면 버틸 수 있을까? 그날 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지난 넉 달간 실제로 남은 돈은 150만 원 정도였어요. 한 달 평균 3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는데 30만 원?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100만 원은 벌 수 있을 텐데 처음으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온라인 카페에서는 여전히 성공 스토리가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나만 힘든 건가? 다들 잘하고 있는데 나만 못하는 건가? 그날 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 멀리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유튜브는 절대 이런 밤을 보여주지 않지. 불안에 떠는 건물주의 밤을, 수리비 청구서를 보며 한숨 쉬는 순간을요. 그리고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더 이상 달콤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5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3층 오상훈입니다. 통화 가능하신가요?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죄송한데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다음 달이 전세 만료거든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약은 안 하시나요? 죄송해요. 회사를 옮기게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해요. 그렇군요. 전세금 1억 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억 원,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1억 원을 어디서 구하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모아둔 돈이 2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집에 있는 적금도 300만 원 정도. 턱없이 부족해. 유튜브 영상들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전세 끼고 건물 사는 법 영상을 다시 봤어요. 영상 속 부동산 여신 혜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전세는 자동으로 이어받기 되니까 걱정 마세요. 한 명 나가면 다른 사람 들어와요. 자동으로? 그럼 다른 전세 세입자를 구하면 되는 건가? 급하게 장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실장님, 전세 세입자가 나간다는데 어떻게 하죠? 새로운 세입자 구하셔야죠. 제가 매물 올려드릴게요. 얼마나 걸릴까요? 운 좋으면 한 달 안에 구할 수도 있어요. 한 달, 오상훈이 나가기까지 딱 한 달 남았어요. 매물을 올렸습니다. 전세 1억 원, 깨끗한 원룸. 일주일이 지났지만 연락이 없었어요. 다시 장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왜 연락이 안 오는 거죠? 사모님,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요. 그리고요? 사모님 건물 근처에 신축이 들어왔어요. 조건이 더 좋다 보니까요. 신축,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신축이요? 네, 바로 옆 동네에 새 건물이 올라왔어요. 전세 조건도 비슷한데 시설이 최신이다 보니까 경쟁자가 생긴 거구나. 유튜브에서는 이런 변수에 대해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만실 운영하면 성공이에요. 그것만 강조했죠. 2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오상훈이 나가기까지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새 세입자를 못 구하면 어떡하지? 1억을 내가 직접 갚아야 하나? 은행에 가봤습니다. 신용대출 가능할까요? 고객님, 현재 부동산 담보대출이 3억이 있으시네요. 추가 대출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택을 담보로 잡으시거나 주택담보, 우리가 사는 집을 담보로 잡는다는 뜻이었어요. 그건 안 돼. 남편이 알면 큰일 나. 결국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상훈이 나가는 날이 다가왔어요. 사장님, 전세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2주 안에 드릴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 몰래 그의 적금 통장을 찾아봤습니다. 5천만 원이 있었어요. 이걸 쓰면 안 되는데,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가서 남편 적금을 해지했어요. 본인 확인이 필요했지만 서류를 위조해서 해결했습니다. 나중에 설명하면 돼. 다시 채워 넣으면 되잖아. 5천만 원으로는 부족했어요. 친척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언니, 나 좀 급한데 2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2천만 원? 갑자기 왜? 급한 일이 생겨서 한 달만 빌려줘. 순자야,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큰 돈이 급해? 나중에 설명할게. 제발. 결국 친언니에게서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로 3천만 원을 더 뽑았어요. 금리가 엄청 높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간신히 1억을 만들었어요. 오상훈에게 전세금을 돌려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잘 가세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빚만 늘어났네. 그날 저녁 유튜브를 켰습니다. 부동산 여신 혜리의 영상에 댓글을 달았어요. 전세금 반환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이어받기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댓글을 올리고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답이 없었어요. 다음 날 확인했는데 댓글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또 삭제했네. 화가 났어요. 유튜버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혜리님,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전세금 반환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요? 영상에서는 쉽게 이어받기 된다고 했는데 현실은 달라요. 메시지를 보내고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답장이 없었어요. 날 무시하는 거야. 온라인 카페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 전세금 반환 어떻게 하셨나요? 전세 세입자가 나가는데 이어받기가 안 돼요. 1억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그래서 망했어요. 유유.
대출 받으시는 수밖에요. 전세 끼고 사는 게 위험한 이유예요. 망했다는 사람도 있네. 처음으로 실패 사례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 글도 몇 시간 뒤 삭제됐어요. 아마 카페 관리자가 지운 것 같았습니다. 성공 스토리만 남기고 싶은 거구나. 온라인은 거짓이었어요. 수백 명이 성공했다고 외쳤지만 실패한 사람들은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한 달 후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4층에 사는 홍지원입니다. 네, 지원 씨, 죄송한데 저희도 다음 달에 나가려고 해요. 또 아기를 가져서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해야 할 것 같아요. 전세금은요? 1억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또 1억, 이제 정말 끝이네.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어떻게 하지? 이번엔 정말 방법이 없는데 그날 밤 스마트폰을 들고 부동산 여신 해리의 채널에 들어갔습니다. 최신 영상은 건물주의 여유로운 일상이었어요. 해리는 카페에서 웃고 있었고 댓글은 부러움으로 가득했죠. 넌 한 번도 위기가 없었니? 한 번도 힘들지 않았니? 영상 아래 댓글창에 마지막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이 사기꾼아. 하지만 그 댓글도 곧 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온라인은 진실을 감추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미친 사람처럼 돈을 찾아 헤맸습니다. 은행, 대부업체, 친척, 친구, 가능한 모든 곳에 손을 벌렸어요. 하지만 어디서도 1억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해?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급한 일이 생겨서. 혹시 무슨 사기 당한 거 아니야? 사기,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사기를 당한 건가? 유튜브한테? 결국 마지막 방법을 선택했어요. 우리 집 담보대출. 은행에 갔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싶은데요. 주택 가격이 8억 정도 되니까 2억까지는 가능하겠네요. 2억이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었어요. 신청하겠습니다. 배우자 동의서 필요합니다. 또 남편 몰래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나중에 다 갚으면 돼. 일주일 후 대출이 승인됐어요. 2억이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홍지원에게 전세금을 돌려줬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새 곳에서 잘 살게요. 그래요. 아기 건강하게 낳아요. 웃으며 말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출이 얼마죠? 부동산 담보대출 3억, 주택담보대출 2억, 신용대출과 카드론까지 합치면 총 6억이 넘는 빚이 있었어요. 매달 이자만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월세 수입은 300만 원, 완전히 적자였어요. 이러다가 정말 망하는 거 아니야? 며칠 후였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여보, 은행에서 전화 왔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전화? 주택담보대출 승인됐다고 2억 원. 그게 내가 언제 주택담보대출 신청했어?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미안해. 내가 신청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우리 집을 담보로 잡았어? 건물 때문이야. 전세금 돌려줘야 해서. 전세금? 그게 얼마인데 집까지 담보로 잡아? 2억이야. 순간 남편이 비틀거렸습니다. 2억? 미쳤어. 당신 정말 미쳤어. 거실로 경선이와 미경이가 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집 담보로 대출받았대. 네. 미경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설마 우리 집 잃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경선이가 차갑게 물었어요. 엄마 지금 빚이 총 얼마예요? 그게 숨기지 말고 말씀하세요. 6억 정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6억이요? 미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매달 이자가 얼마나 나가는데요? 400만 원 좀 넘어. 월세 수입은요? 300만 원. 경선이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매달 100만 원씩 적자네요. 이거 완전히 망한 거잖아요. 남편이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이제 어떡하냐. 어떻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건물 팔아야 해요. 경선이가 말했어요. 지금 팔면 손해야. 손해보더라도 팔아야죠. 이대로 가다간 집까지 잃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10억에 샀으니까 비슷하게 팔리지 않을까? 아니야. 경선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 부동산 시장 안 좋아요. 8억도 받기 힘들 거예요. 8억, 2억 손해라는 뜻이었습니다. 거기다 그동안 들어간 수리비까지 하면 실제 손실은 4억 가까이 되겠네요. 남편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35년 모은 돈이 한순간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경이가 울먹였어요. 엄마 왜 그러셨어요? 우리한테 상의라도 하시지.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우리 집까지 잃을 수도 있는데 경선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빨리 정리하세요. 더 늦으면 손해만 커져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남았어요. 가족들은 모두 각자 방으로 들어갔고 저만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 접속했습니다. 희망주 부육12로 로그인하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희망? 무슨 희망? 로그아웃했어요. 유튜브를 켰습니다. 부동산 여신 해리의 채널에 들어갔어요. 최신 영상은 2번째 건물 계약했어요. 였습니다. 해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여러분, 저 이번에 2번째 건물 샀어요. 투자는 계속해야 해요. 댓글들은 축하 일색이었습니다. 축하드려요. 부럽습니다. 저도 용기 내볼게요. 저 사람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나? 댓글창에 마지막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책임져요. 댓글을 올리고 앱을 껐습니다. 어차피 삭제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내 인생도 저렇게 어두워졌구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동산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건물 팔고 싶은데요. 급하세요? 네, 최대한 빨리요. 그럼 시세보다 낮춰서 내놔야 할 것 같은데요. 얼마에 팔릴까요? 8억에서 8억 5천 사이. 10억에 샀던 건물이 8억, 2억 5천 손해였습니다. 알겠어요. 내놔주세요. 매물을 올렸어요. 금매 8억. 일주일 후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구매 의사 있는 분 나타났어요. 정말요? 네, 현금 거래 원하시는데 8억 5천에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네요. 8억 5천, 10억 6천에 샀으니까 2억 1천 손해였어요. 거기다 그동안 들어간 수리비가 2천만 원, 대출이자로 나간 돈이 2,500만 원, 실제 손실은 4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계약 당일이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구매자가 와 있었어요. 30대 젊은 남자였습니다. 건물 잘 받겠습니다. 악수를 청했지만 손에 힘이 없었어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8억 5천만 원.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1년 반 전엔 이렇게 설렜는데 지금은 슬프기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매자가 일어섰어요. 건물 관리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건물 앞을 마지막으로 지나갔어요. 금매 표지판이 떼어지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세입자들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누군가 인사했습니다. 아, 네. 하지만 이제 저는 사장님이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8억 5천에서 대출 5억을 갚고 남은 돈은 3억 5천. 거기서 주택담보대출 2억을 갚으면 1억 5천. 신용대출과 카드론 1억을 갚으면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원래 있던 돈이 3억이었으니까 실제로 남은 건 마이너스 2억 5천이었어요. 4억이 날아갔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건물 팔았어. 얼마에? 8억 5천. 남편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손해가 얼마야? 4억 정도. 4억. 남편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35년 모은 돈이. 미안해.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날 저녁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부동산 여신 해리의 채널에 들어갔어요. 새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건물 투자 성공 비결. 이것만 기억하세요. 영상을 클릭했어요. 해리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투자는 용기가 필요해요. 망설이지 마세요. 용기. 그 용기 때문에 내가 망했는데 댓글창을 열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남긴 댓글은 삭제되어 있었어요. 새로운 댓글을 달았습니다. 당신 영상 믿고 4억 날렸어요. 책임져요. 댓글을 올리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확인했는데 댓글이 사라져 있었어요. 다시 댓글을 달았습니다. 왜 삭제하세요? 불편한 진실이라서요? 또 삭제됐습니다. 몇 번을 반복했지만 계속 삭제됐어요. 결국 제 아이디 희망주 부육12가 채널에서 차단당했습니다. 날 막았네.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 접속했습니다. 희망주 부육12로 마지막 글을 올렸어요. 제목 저는 실패했습니다. 1년 반 전 10억대 건물 샀다고 자랑했던 희망주 부육12입니다. 결과 말씀드려요. 4억 날렸습니다. 유튜브 영상 믿지 마세요. 온라인 성공담 믿지 마세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글을 올리고 1시간 후 확인했는데 글이 삭제되어 있었어요. 카페 관리자가 쪽지를 보냈습니다. 부정적인 글은 다른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므로 삭제했습니다. 부정적? 이게 현실인데? 카페에서 탈퇴했습니다. 유튜브 앱을 열었어요. 구독 목록에 부동산 여신 해리가 있었습니다. 구독 취소를 눌렀어요. 그리고 추천 영상들을 보니 여전히 성공 스토리만 가득했습니다. 50대 주부도 건물주 성공, 월세 통장 인증, 부동산 투자 대박, 실패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네. 앱을 삭제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유튜브 아이콘이 사라졌어요. 이제 끝이야.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1년 반 전과는 다른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더 깊어졌고 눈빛은 지쳐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온라인에서 수백 명이 응원해줬지만 결국 오프라인에서는 아무도 날 구해주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마트 계산대에 서 있어요. 1,900원입니다. 손님에게 거스름 돈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트 유니폼을 입고 하루 6시간씩 일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어요. 적은 돈이지만 정직하게 번 돈입니다. 건물주 사장님이었던 저는 이제 마트 직원이 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편합니다. 대출이자 걱정 안 해도 되고 수리비 청구서 안 와도 되고 세입자 전화 안 받아도 되니까요. 남편은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있어요. 월급은 180만 원 정도. 오늘도 고생했어. 퇴근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도 고생했어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대화였죠. 경선이는 여전히 회사 다니고 있고 미경이는 드디어 취업에 성공했어요.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밥을 먹고 있었어요. 엄마 요즘 어때요?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마트 일은 단순해서 오히려 좋더라. 정말이에요? 응, 복잡하게 생각할 일이 없어서 마음이 편해. 경선이가 말했어요. 엄마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뭐가?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정말 그런가요? 거울을 보니 1년 전보다 얼굴이 편안해 보였어요. 여보, 우리 이제 빚 다 갚았죠? 응, 지난달에 마지막 대출 갚았어. 2년 동안 가족 모두가 조금씩 돈을 모아서 빚을 갚았습니다. 남편이 100만 원, 제가 50만 원, 경선이가 100만 원, 미경이가 50만 원, 한 달에 300만 원씩 모아서 2억을 갚았어요. 고생했어요, 여보. 당신도. 그날 밤 미경이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엄마, 후회하세요? 뭘? 그때 건물 산 거요. 잠시 생각해봤어요. 완전히 후회하지는 않아. 정말요? 응, 물론 돈은 많이 잃었지만 그래도 배운 게 있어. 뭘 배우셨는데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뭔데요? 가족이야. 경제적 성공보다 가족의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거. 미경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는 엄마가 도전한 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네, 비록 결과는 안 좋았지만 용기를 낸 거잖아요. 고마워, 미경아.
다음 날 마트에서 일하다가 예전 세입자를 만났습니다. 사장님? 3층에 살았던 오상훈이었어요. 아, 상훈 씨, 여기서 일하세요? 응, 요즘은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건물은 파셨어요? 네, 팔았어요. 아, 그러셨구나. 저 때문에 힘드셨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상훈 씨 잘못 아니에요. 제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한 거니까 진심이었어요. 요즘은 어떠세요? 힘들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해요. 그럼 다행이네요. 상훈이가 떠나고 혼자 생각했어요. 정말 다행이야. 마음이 편한 게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유튜브 앱은 여전히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다시 깔까? 잠시 고민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예쁘다. 1년 반 전엔 스마트폰만 보느라 이런 풍경을 못 봤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요.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 뭐해요? 된장찌개. 좋아요.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데 행복했어요. 비록 작은 아파트에 살고 마트와 경비 일을 하지만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엄마, 경선이가 말했어요. 응? 저 다음 달에 승진해요. 정말? 축하해. 그래서 제가 매달 드리는 거 150으로 올릴게요. 아니야. 내 돈은 내가 모아야지. 괜찮아요. 가족인데. 가족 그 단어가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미경이가 도왔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고마워.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정말? 네, 예전엔 항상 뭔가 불안해 보였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여요. 그런가? 거울을 보니 정말 그랬어요. 1년 반 전 건물주였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함께 베란다에 나갔어요. 여보, 기분이 어때? 뭐가? 이렇게 소박하게 사는 거. 남편이 웃었습니다. 나쁘지 않아. 오히려 좋아. 정말? 응, 예전엔 항상 불안했거든. 노후 걱정, 돈 걱정. 지금은 있는 만큼 살면 된다는 걸 알겠어. 나도 그래. 별이 보였어요. 1년 반 전에는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별들이. 여보, 미안해요. 뭐가? 그때 건물 사느라 고생시켜서. 이제 와서 그런 말하지 마. 다 지나간 일이야. 그래도 당신도 나름 용기 낸 거잖아. 결과가 안 좋았을 뿐이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1년 반 전 희망주 부육 12로 온라인에서 유명했던 저. 수백 명의 응원을 받으며 건물주가 됐던 저. 사장님이라는 호칭에 설렜던 저. 그 모든 게 허상이었어요. 진짜 행복은 여기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소박하게 사는 이 순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는 이 시간에 이제야 눈이 보이네. 온라인 수백 명의 응원보다 오프라인 가족 몇 명의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유튜브 속 편집된 성공담보다 현실의 소박한 일상이 더 진짜라는 것을, 그리고 사장님이라는 허울 좋은 타이틀보다 엄마라는 이름이 더 값지다는 것을 64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